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답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 까다로워요, 사실. 이거 그 애매하게 말하면은 계속 막 말싸움밖에 안 돼. 그러면 막 이러면서 말싸움밖에 안 돼. 그 모든 논쟁을 이렇게 딱 종결시키면 그 깔끔하게 대답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까다로울 때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지? 약속. 그냥 그렇게 치자. 궁극기죠, 거의. 모든 논리를 이제 약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얘 케이스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어. 자, 일단은 그게 그 0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네. 무한번 0을 무한번 더해서 0이니까 0이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확률이 1이라는 거에 이제 모순이 되니까 이거 막 그럼 확률이 1이라는 상식을 또 바꾸면 되지 않냐, 고정관념을 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리는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리 외에는 다 깨도 되는데 공리는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 안에서 이제 논리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초등학생 질문치고 논리가 되게 탄탄하거든요. 이게 사실 언뜻 보면은 별로 약점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굳이 여기에서 내가 약간 찝찝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무한번이라는 거 있죠. 무한번. 어, 무수히 더해도. 그러니까 무한번 더해도 0이라는 그 무한번이라는 단어를 걸고 넘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야, 아무리 0이라도 무한번 더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게 그 안 될 거라는 거를 마음 한켠 속에는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막 이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그냥 같이 바칠 수는 없으니까 0은 아니야. 근데 뭔가 이제 길이가 생기려면은 아무리 그거는 딱 이제 점 하나의 길이는 딱 0이 맞는데 무한번 더하면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점들을 일단 유한번 합치면은 그냥 점이거든요. 점들을 그냥 유한번 합쳐봤자 점들이 집합이야.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이제 두 점을 그냥 합치면은 점점이지 뭐. 점 세 개면은 그냥 점점점이야. 근데 이거를 무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0차원의 점이 무한번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게 갑자기 1차원이 되면서 길이가 딱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점들을 무한번 뭔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길이가 생긴다. 근데 우리가 점에는 길이를 댈 수 없었지만 선분에는 길이가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듣지 마요. 다 이제 틀린 소리입니다. 선분에는 길이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점이라는 것도 무한번 합치게 되면 선이 되고 선에는 길이를 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길이가 생긴다. 이제 뭐 없었지만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그 따옴표가 그냥 설문인데 점들을 유한번 합치면 그냥 많은 점들이지만 무한번 합치게 되면 이것은 선분이 된다. 그래서 길이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제 한마디로 하는 거죠. 약속이야. 외워야 되는 거야. 약속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말이 기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무한번의 기적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냥. 그런데 일단은 요 논리 전개를 제가 이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요거를 그냥 무한번의 기적. 그러니까 어떠한 점에 대한 길이는 매저는 0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더해요. 계속 더하다 보면은 그 점들이 유한번 더할 때는 계속 점으로 남아 있어갖고 유한번 합친 거는 답이 0인데 길이가 그거를 무한번 합치게 되면은 점들이 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길이를 잴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래가지고 길이를 잴 수 있다. 이러한 논리 전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한번의 기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통계학과, 수학과 이제 정특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제 코너로 몰아가면서 자꾸 이제 약점 잡아갖고 괴롭히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0부터 파이까지 이 인터벌에서 유리수만 뽑아낸 집합을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볼까?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2파이. 그 0은 포함이 되고, 그렇죠? 파이는 포함이 안 돼. 이 구간 안에서 유리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빼곡하게 있겠죠? 그렇죠? 몇 개 있지? 한 100개 있나? 아니죠.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요 X 표시된 것들이 이제 다 유리수고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요것들을 모아갖고 제가
Q라는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라는 집합은 당연히 오메가의 부분 집합이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길이를 잴 수 있어야 되죠.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 갖고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네. 그러면 질문 P의 이거는 뭐야?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죠. P의 Q라는 거는 결국에는 M의 오메가 그 다음에 M의 Q라는 건데 얘는 2파이가 되죠. 분모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분자만. 그렇죠? 결국에는 요거를 정의하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요 집합의 길이가 얼마지? 요 집합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자, 일단 안 될 것 같은 거 0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한번 더하면 점들을 무한번 더하면 선분이 돼갖고 뭐 길이가 생긴다며. 그쵸? 그 우리가 무한번의 기적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0이랑 2파이가 아니고 파이지. 파이. 무리수는 정말 빼곡하게 많잖아. 이거 진짜 이거 다 이렇게 치료도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치료도 되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길이가 파인 것 같아. 파이 말고 떠오르는 숫자가 있나요? 이게 파이 말고 뭐가 돼야 돼? 아니면 파이 말고 다른 숫자를 낼 수 있는 사람? 자, 그럼 파이라고 할까요? 파이라고 하면 왜 안 될까? 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자, 여기서 유리수만 뽑아갖고 Q를 만들었죠. 근데 M의 Q는 파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 M의 요거는 파이죠. 그쵸? 이 구간에서 유리수를 제외한 무리수만 뽑아서 내가 Q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 이건 길이가 얼마지? 얘하고 얘는 서로소죠. 두 개를 더하면은 파이가 돼야지. 그럼 얘는 0이네. 근데 얘도 점들이 무한개만큼 있잖아. 무한번의 기적으로 따지면은 얘는 0이 되면 안 돼 일단. 그래서 얘는 파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일단 0이 될 수는 없죠. 둘 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무한번의 기적은 없는 말이 되니까 까다롭죠. 그래서 요 질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M의 Q라는 거는 우리가 A라는 값으로 정의를 할 건데 A는 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파이가 되면 안 돼. 파이가 되면은 우리가 요 값을 정의할 건데 얘는 파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A가 파이가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둘 다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진짜 완전 나이브하게 하면 야 유리수는 그러면 2분의 파이라고 그러고 무리수는 2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찾아 뭐 이런 반반으로 반씩 쪼개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애매하게 막 말해가지고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해서 공격받을 바에는 그냥 A라는 애매한 숫자를 하고 유리수는 일단 길이가 있어. 무한번 더하니까 길이가 생겨. 그게 우리가 무한번의 기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생긴다는 거 부정하면은 질문 3에서 그냥 끝나요. 논리가. 그쵸? 무한번더해도 0이네 0 맞잖아 이러면은 무기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번더하면 길이가 생기는 거 맞아. 근데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파이가 되면은 또 무리수를 이제 갖고 나오면은 사람이 이제 바보가 되니까 한순간에 파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다. 그리고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이라고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일단
0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길이가 무한번, 그러니까 점들의 길이라도 무한번 다운 길이가 생긴다고 이미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0보다 큰 길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 구간에 유리수 빽빽해, 그래서 선이 딱 되면은 이게 파이네라고 이제 생각해서 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무리수를 물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말이 바보가 되니까 또 파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자명하니 그 작은 거는 자명하니까 그 사이에 있던 어떠한 숫자를 내가 A라고 잡고 그냥 그 길이는 A야라고 대답을 하면은 요 질문은 모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슬슬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논리 체계가 점점 엉성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면은 이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외통수입니다. 사람 몰아놓고 마지막에 스스로 이제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통계학과 종특이죠. 이런 게 발레 찾아가지고 막 사람 공격하는. 회사 가면 항상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해오잖아요. 야, 뭐 예를 들어 그거 틀린 거는 되게 잘 찾아. 뭐, 뭐 코릴레이션이 코잘리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는 되게 잘해요. 그게 틀렸다는 건 되게 잘 주장하는데 대안을 그렇게 잘 제시하지 못해요. 근데 틀린 거는 잘 찾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면 이거네, 이런 식으로 치면 이거네 이러면은 그 맞는 게 이제 좀 별로 없죠. 아무튼 질문 5가 조금 길거든요. 질문 5가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질문 5를 이제 또 빌드업을 막 그냥 해놨어요. 1, 2, 3. 1, 2, 3으로 이제 빌드업을 했는데 이 빌드업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좀 까다롭다는 거를 답하기 진짜 까다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드업, 평행 이동은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수직선에 이러한 요만큼의, 그러니까 0부터 뭐 파이라고 칩시다. 요만큼의 있던 어떠한 그 점들의 집합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구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요만큼 평행이 돼 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길이는 얘의 길이랑 똑같죠. 평행 이동을 하면 길이가 바뀌진 않잖아. 그렇죠? 평행 이동을 했는데 길이가 바뀌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 말입니다. 따져보면은 우리 Q라는 거 있죠. Q라는 거를 다시 이제 기억을 상기하면은 0부터 시작해갖고 뭘 쓰고 있는 거야? 파이까지 파이까지 모든 유리수들을 뽑아갖고 Q라고 잡았어요. 그렇죠? 이 Q라는 집합의 모든 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수니까 뭐 그 0도 포함되어 있고 2분의 1도 포함되어 있고 3분의 1도 포함되어 있겠고 뭐 이렇게 많겠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많은 유리수들의 집합인데 여기 있는 모든 점에 루트 2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루트 2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쭉 하면 이제 파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파이는 무리수니까. 근데 파이 비슷한 가까운 어떤 유리수가 있고 얘를 파이 스타로 가면은 여기 플러스 루트 2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이러한 집합을 내가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은 그냥 루트 2만큼 이동했으니까 Q의 루트 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의 루트 2는 오메가의 부분 집합이죠.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Q의 루트 2는 가장 작아봤자 루트 2고 가장 커봤자 파이 플러스 루트 2 뭐 요거보다는 작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전체 집합 오메가를 0부터 2파이로 잡았으니까 얘는 얘보다 이제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오메가의 부분 집합이죠. 오메가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 확률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 정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답을 해야 돼. 근데 뭐 대답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얼마지? 얘는 A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죠. A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그런 수를 A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A지. 왜냐하면은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될 게 하나도 없죠. 겹치지 않게 평행이 이동한 다음에 각각 합집합의 길이를 재면은 각각 길이를 잰 다음에 더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이제 전체 집합이 있고 내가 길이를 요만큼의 어떠한 인터벌이나 점들의 집합을 갖고 있어요. 얘를 이만큼 시프트를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시프트 해갖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부분이 겹치죠. 그럼 이거의 합집합의 길이는 이거 두 개를 각각 길이를 잰 다음에 더한 거랑 같지 않겠지.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겹치지 않게 평행이동하며 한 점이라도 겹치지 않게 평행이동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집합이 있고 여기로 이렇게 하나를 옮기고 다른 하나는 그냥 그래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옮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합집합의 길이는 얘 길이 재고 얘 길이 재고 더하면 되죠. 그쵸? 서로 소니까. 자 봅시다. 오메가 루트 2, 오메가 2, 루트 2 나누기 오메가 루트 2 나누기 3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Q에다가 루트 이만큼 다 더한 거예요. 얘는 Q에다가 루트 2 나누기 이만큼 다 더한 거예요. 이게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2입니다. 요거는 이제 3분의 루트 2만큼 다 더한 거예요. 일단은 얘하고 다 오메가의 부분집합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일단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길이를 잴 의무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거 각각의 길이를 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M의 Q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A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하고 다 길이를 재면 얼마예요? A지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하고 얘는 서로 소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생긴 거는 어떠한 이제 유리수, 그러니까 원래 있는 Q에서 온 유리수 플러스 루트 2 형태잖아요. 그렇죠? 얘에 있는 모든 점들은 유리수 플러스 2분의 루트 2잖아. 그렇죠? 우리 뭐 유리수 상등, 무리수 상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어떠한 점이 이 두 점이 이제 같으려면은 유리수 파트가 똑같고 무리수 파트가 똑같아야 돼. 근데 유리수 파트는 이미 다 똑같지만 무리수 파트는 그냥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하나도 똑같은 점이 없어요. 그렇죠? 겹치는 게 없죠. 얘하고 얘도 당연히 하나도 똑같은 점이 없어. 이거 세 개의 점은 다 서로 손해. 겹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P에 Q에 루트 2 합집합 Q에 2분의 루트 2 합집합 Q에 3분의 루트 2. 자, 일단 요거 있죠? 요거는 오메가의 부분집합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을 정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확률을 정의할 의무가 있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길이를 정의할 의무가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서로 소죠. 그러면은 서로 소니까 그냥 Q의 루트 2 플러스 Q의 2분의 루트 2 플러스 Q의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3의 A가 되죠. 뭐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요 확률은 여기 있는 요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뭐 전체 길이는 2파이고 요거의 길이는 우리가 A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2파이분의 A, 2파이분의 A, 2파이분의 A가 되겠고 3 곱하기 2파이분의 A가 됩니다. 그쵸? 자, 겹치지 않는 지금 세트를 내가 세 세트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각각 겹치지 않게 평행인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하는 방식을 생각했는데 세 번째 겹치지 않게 나 평행 이동하는 방법을 무한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더하든 2분의 루트 2를 더하든 그다음 3분의 루트 2, 그다음에 뭐 4분의 루트 2, 5분의 루트 2, 막 이걸 내가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루트 3부터 시작해 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무한대로 파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논리든지 겹치지 않게 표현하면은 여기서 내가 임의로 이 세 개만 했는데
여기 계산된 요 3이라는 숫자 있죠. 이 3이라는 숫자를 내가 편의에 따라서 5로 만들 수도 있고 100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00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이거를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요거 있죠. 그렇게 아무리 겹치지 않게 머리 이렇게 쭉 해도 얘는 오메가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확률이 있어야 되고 그 확률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은 요 숫자는 1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나는 이거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논리 전개가 성립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A가 0이 되는 수 말고는 없다. 그렇죠? 이 질문을 막으려면은 A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A가 그럼 0인가 보네. A가 0이다. 그러면 질문 3을 막을 수가 없어. 무한번도 하면 기적이 생긴 다음에 그거 이제 거짓말 된 거죠. 그렇죠? 무한번도 했는데 길이가 생겼잖아. 아니 길이가 안 생기잖아. 0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 질문 5하고 지금까지 빌드업으로 질문 5하고 질문 3을 동시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논리 전개를 따르면. 그래서 그 오메가의 임의의 부분 집합에 대해 갖고 확률을 모순 없이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같죠? 자 일단은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대로 집에 가면은 너무 찝찝하니까 요 질문 1부터 질문 5까지의 요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기준이 존재해요. 그거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벡 메저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요거 1, 2, 3을 외우면 돼요. 1. 한 점에 대한 길이는 0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유리수를 모두 더하면은 그 길이가 그냥 0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수 개수만큼 더하면은 길이가 2파이라고 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무한번 더한다고 길이가 그냥 다 생기는 게 아니고 무한번 더할 때 유리수의 숫자만큼 무한번을 더하면 길이가 0인데 무리수의 숫자만큼 길이를 다 더하면은 길이가 생겨.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르벡 메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이게 르벡 메저의 정의는 아닌데 정의는 좀 다릅니다. 근데 르벡 메저를 쓰면은 일단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되고 요거를 쓰고 다시 질문을 대답을 해보면 이거 0이에요. 일단 이거는 뭐 그냥 0이라고 칩시다. 질문 1. 3점일 확률 0. 그쵸? 이건 질문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2점. 2점일 확률 아니 지금 이거는 2점이 문제가 아니고 얘를 유리수만큼 더해도 0이라니까. 그쵸? 2개 더한다고 뭐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0입니다 이거. 요게 이제 답이 까다로운데 네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유리수만 뽑아갖고 더하면 0일 거야. 근데 무리수까지 다 포함하면 길이가 2파이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그 이 구간 사이에 요 구간 사이에 내가 반 정도는 유리수만 뽑고 반 정도는 무리수만 뽑았다. 그러면은 그 반 정도 무리수만 뽑은 그 길이만 있어요. 유리수만 뽑은 파트는 빵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기에서 유리수만 뽑아낸 집합 0입니다. 유리수만 뽑으면 무조건 0이에요. 요거는 어, 평행이동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 그렇죠. 평행이동한 다음에 길이를 더하면은 요거는 사실 뭐 되게 거창하게 썼는데 그냥 이거 다 0이에요. 그쵸?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가까이 다 0입니다. 왜냐면 A가 0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식에도 모순이 없어요. 왜냐면 A가 0이니까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 질문이 있었죠.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 그걸 우리가 오메가 스타라고 합시다. 오메가 스타에 대해 갖고
확률을 모순 없이 정의하는 일이 되게 까다로웠는데 지금 우리가 르벡 메저라는 거를 쓰면은 그거를 다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제가 제안한 제 머릿속에서 이러한 까다로운 질문 만든 거는 르벡 메저로 다 커버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벡 메저라는 되게 좋은 이러한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집합이 존재해요. 그 집합의 이름이 비탈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에 이름 있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거의 못 들어봤죠. 이름 있는 집합.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집합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집합인데 이상한 집합을 들고 와서 야, 막 뭐 여기다가 뭐 뭐를 뽑고 뭐를 뽑고 막 이렇게 하면은 르벡 메저로도 모순이 일어난다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수학과에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통계학과 지켜야 될 선이고 하여튼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르벡 메저가 되게 좋은 케이스고 그 굉장히 많은 경우의 확률을 모순 없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하지 못하는 확률을 정의할 수 없는 집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잴 수 없는 집합이 존재해요. 이제 그러한 집합은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빼요. 그런 집합은 그건 수학과에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거는 다루지 않는다. 그런 집합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잴 수 있는 집합, 확률을 그러니까 잴 수 있는 집합만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다루겠다. 그러면은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되겠지.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이 아니고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 잴 수 있는 집합들에 대해서만 확률을 정의하겠다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 잴 수 있는 집합을 모은 게 뭐냐? 그게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거를 설명할게요. 그래서 왜 처음에 확률론 배우면은 막 시그마 필드 정의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저런 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제 그 확률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그 짜증나는 그런 공격을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뭐를 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실생활이 없을 것 같은 거를 막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현대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고 우리가 잴 수 있는 집합만 다루고 그런 잴 수 있는 집합들이라는 거는 뭔지 그 전에 뭐를 잰다라는 개념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문의 이름이 측도론입니다. 측도론 재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